시장은 오늘 뭐 오래간만에 지금 이게 지수가 오래간만에 제가 주장했던 3252포인트를 통과해야 되는 청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3252포인트를 통과하면 자, 천정이 뚫리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얼마까지 가느냐 뭐 전문가들이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3700포인트 간다. 뭐 하나대투에서 뭐 얼마 간다 이렇게 아우성이 났었죠. 그다음에 3650포인트 간다. 그죠? 근데 왜 청라님 왜 울어? 에? 그림이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울면 안 돼. 그죠?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3252포인트를 올라가면 오늘 좀 뚫었죠.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고요. 천정이 뚫리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어디까지 간다. 그죠? 주린이님 오늘 무료 방송이다. 그죠? 안 들어도 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은 그냥 예측에 불과한 거지. 그건 이제 역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할 때 그랬는데 역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예상 펄을 계산해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했었죠. 전체 주식시장의 그 펄을 예상퍼가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전체 총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추정을 해서 그러다 역으로다가 예상퍼를 15 내지 16으로 잡고 뒤집어서 몇 포인트 가면 그 정도 되겠냐 그렇게 만든 것이 3650포인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왜 그것은 저도 가끔씩 종목에 대한 그 단기 순이익을 나는 걸 보고 예상포를 보통 평균에서 15에서 16, 10, 뭐 15 정도, 13에서 15 정도로 잡고 주가가 어느 정도 가야 자기 가치를 가는지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강의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이제 유료 방송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나면 3,650포인트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자고 한뭐 신고가를 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사를 아직은 3,200 지금 얼마죠? 울지 마요. 영은님 왜 울어요? 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은 일인데 왜 울어? 그죠? 돈을 못 벌었어요.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림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기뻐서 팔아서 참나 저렇게 거꾸로 갔네. 참. 누구야? 팔라 그러는 전문가 나오라 그래. 참 아니 시장이 붕괴도 안 돼 왜 팔아? 그죠? 혼나야 되네. 제가 방송 가서도 혼냈더니 여기서도 전문가님 앵그리 하지 마요. 또 야단친다 그래. 아니 자꾸 파니까 그렇지. 가는 놈을 왜 팔어? 1000%님 삼성 내일도 올라가면 50% 익절하려고요? 손해 보고요? 에? 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천천히 살라고? 아유. 그럼 진작 사야지 그걸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3252포인트를 제가 방송 나가서도 SB 가서도 익절은 손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좀 더 가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이유가. 오늘도 2373억을 처음으로 1466억을 샀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5월달 수출이 역대 이래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죠.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 오늘 오전 무료 방송에도 그걸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오늘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지금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화학 업종도 화학 제품은 182% 그죠?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또 저거는
화학에 대한 그 뭐예요? 제품이 아닌 그 원료 이런 것은 또 100 몇 프로. 그래서 5월 수출이 석유화학이 108.8%, 석유 제품이 182.9%. 그다음에 그 원자재와 자동차가 102.8%. 반도체는 지금 24.6% 증가해서 100억 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기업이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다 팔고 도망가면 진짜 눈물 흘리는 거지. 가야 되는 걸 저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안 좋게만 많은 그죠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이 안 좋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죠 이거 자르고 간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죠. 그죠? 아니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가고 있었잖아요. 정배열 만들면서 하나 둘 셋 넷 가고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르면 수익이 커지질 않죠. 안타깝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궁금하신 건 채팅창에 쓰고 오늘은 그래서 전부 다 반도체가 뭐 아우성 났죠. 자,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솔브레인 홀딩스를 팔아다가 홀딩스는 가지도 못했죠. 자, 팔아다가 뭘 사라 그랬나? 솔브레인을 사라 그랬죠. 솔브레인. 그래서 이걸 더 샀더니 얘가 오늘 멋있게 나가면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 보이죠. 주가는 이렇게 그래서 시세는요. 가다가 누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천주를 바꾸면서 천프로님이 아이디가 뭐예요? 저긴가요? 유료 회원인가요? 아니다. 2번. 그렇다 1번. 유료 회원이다 그러면 1번. 아니다 2번. 자,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모르고 투자자들이 전부 잘라버리면 지금 아직 그죠? 빨갛게 다 올랐어요. 꾸준히 이렇게 갈서 이렇게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리니까 수익이 커지질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살 자리가 왔는데 우리는 자르죠. 이런 것들이 오늘 반도체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를 많이 보는 저도 이 차트를 많이 봅니다. 이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그죠? 이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고 전부 다 이제 끝났다고 전부 그죠? 끝났다고 자르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반도체 끝났다고 그래서 글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올라갔죠 다시. 자, 아니라고 봤던 이유는 뭘까요? 경제가 어렵고 다시 경제가 살아날 때는요. 제일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뭐라 그랬죠? 이게 반도체예요.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반도체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아우성이 났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반도체 경기가 죽었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경제가 지금 팬데믹에서 이제 백신 맞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데 그죠? 호황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반도체가 끝났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반도체 경기 끝났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왜요? 업황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호경기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동안에 못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만들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해서 매도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반도체 살 이유가 없죠.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추정을 해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추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팔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반도체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슈퍼사이클이 없나? 그러니까 다시 또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제2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제2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디 있어요? 이미 슈퍼사이클이 벌써 진입하고 있는 건데요. 그죠? 예.
철강주 아직 뭐 철근대나 중국산이 막히고 수입도 막히고 철강주 괜찮나요? 유통 가격도 비싸고 7월 되면 더 악화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마저 철근을 구하지 못해 시공도 차질이 발생하는데 건설주 그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기 산업통상부도 건설주가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철근에 담합하지 마라. 난리 났었죠. 담합하지 마라. 자,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철근. 이게 중국이 철근 대란으로 그저 막 사작 제끼고 그저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했죠. 왜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팬데믹 상황 오니까 철강을 갖다 한국에다가 얼마? 30% 싸게 팔아먹었나요? 팔고 나서 철강 값이 원자재 값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은 그냥 적자투성이고요. 거기다가 도였다고 싸움까지 벌렸죠. 야, 우리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너네 주식 다 판다. 그래갖고 도요타 자동차 전부 다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도요타는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도 너네 거 팔게. 걔네들은 빠타제로 주식을 산 경우가 많아요. 또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쟤는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은행이 주식을 사주는 경우는 각 기업에 대출해주고 주식 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일본은 대출해주고 그 은행이 대출해준 그저 주식들을 막 많이 샀습니다. 이거 한번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도 한국 그저 미워가지고 한국이 잘 나가니까 배 아파가지고 그냥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배 아파서 그래요. 걔네들이 시기질투심이 너무 많거든. 시기질투심이 너무 많은 애들이에요. 질투심이 많으니까 얌전한 척하면서 뒤통수 까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철근값이 대란이 와도 어쨌든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겠죠, 그죠? 정부 측에서도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이제 호주하고 그 철강에 대해서 무역 제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중국 농산물 수입을 했는데 미국에서 받아주질 않았죠. 자, 누구죠? 예. 막노동을 갖다가 그죠 저기 위구르인들 막 써가지고 노동 착취라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물건 안 받아. 이거 심각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디다 팔을까요? 갖다가 다 그냥 버릴까요? 갖고 갔는데 참 그래서 잘 보여야지. 그 화웨이 때문에 그죠 이상한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죠 전부 다 도청하고 그 짓 하다가 결국은 된통 얻어맞고 있습니다.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바이든 정부까지 연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죠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중국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 건방 떠는 일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무료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죠? 독도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독도에 그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죠. 송혜님도 어서 오세요. 그 독도를 그려서 티셔츠에다가 독도 그려서 저기 그 운동장에 들어갈 때 있죠. 다 그죠.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해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일본은 아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세 부르는 거지 뭐. 그냥 만세 부르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거꾸로 있죠. 일본 까불면 그렇게 가면 돼요. 가서 있죠. 딱 입고 나가면 일본 이거 어떻게든 멘붕에 빠질 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래. 올림픽 가서 한번 보자. 전 세계를 그냥 카메라가 들이댈 때 그죠? 독도 옷을 입고 한반도에 독도 그리고 태극기하고 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그걸 많이 저기 청와대 가서 그저 뭐 저기 하는 거에다가 많이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갈 때 그렇게 하면 일본 애들 다 멘붕에 빠져갖고 그냥 팍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기죽어버릴 거예요. 뭐 그냥 홍보가 끝났잖아요. 전 세계로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 자, 철강주 오늘은 반도체가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2막이 아니라 일단 1막에서 계속 되는 건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반도체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도체가 간다는 걸 그걸 믿으시고요. 시장은 상당히 좋아서 전고점을 돌파 직전까지 갔으니까 예. 그렇죠?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에 1개월, 2, 3, 4, 5개월 동안 횡보만 박스권에서 횡보만 했는데요. 좋은 일이 4개월 동안 횡보를 이제 박스를 넘어가니까 상당히 좋다. 그걸 믿으시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건 정치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땅이다 그러면 되죠. 자기네들 정치적 목적이라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입고 나가면 되죠. 그죠? 지네도 그렇게 했으니까 정치적 목적 아니다. 우리 땅이니까 그냥 그렇게 표시하고 간 거다. 자, 그러면 되죠?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걱정돼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당분간 좀 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시장이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반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유 삼성전자 때문에 돈을 잃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못 올라가고 그죠? 그래도 지금 며칠째 하나 둘셋넷 4일째 올라와서 7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8만 2천 원, 8만 원대. 그럼 8만 원이면 이게 50분의 1이니까 58, 40, 400 그죠? 58, 40, 5, 20, 420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420만 원짜리. 근데도 이거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강방천 씨의 얘기를 예를 들면서 전투사를 사지 말고 전투사에 납품하는 누굴 사라? 대장쟁이를 사라. 그러니까 얘 사지 말고 솔브레인을 사든지 소부장을 샀으면 돈 더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죠. 궁금하신 거 오늘 소통 공간이니까 시장은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익 실현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가는 건데. 수출이 뭐 지금 100억 불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랬으니까 6월 달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뭐죠? 4, 5, 6. 그죠? 4, 5, 6. 뭐예요? 2분기 실적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철강은 뭐 끝난 거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 이제 또 많이 올라갔으면 또 조정을 받겠죠. 특히나 이제 호주와 중국과의 전쟁이 무역 전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예요. 철강에 대해서. 거기다가 또 경기가 살아나니까 중국 철강의 수요가 늘어난데 철강 생산을 못 하잖아요. 생산을 못 하니까 저렇게 난리가 난 거고 사재기를 한 거예요. 왜 철강 생산을 못 하죠? 철강 생산을 뭐죠? 줄였거든요. 탄소 배출량 때문에 핑계를 대고 줄인 거예요. 호주하고 전쟁 났는데 뭘 못 갖고 왔냐면 석탄을 못 가져온 거예요. 중국이 석탄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석탄. 이게 석탄과 플러스 철광을 갖다 동시에 갖다가 그죠? 철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석탄 확보가 안 된 거야. 중국이요. 왜? 무역전쟁 40%로 줄였거든요. 석탄 수입량을. 그 뭘로 만들어요? 철강을요. 그러니까 강철 이런 것들을 사재기를 들이한 거죠. 그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재기를 되니까 철강은 지네들이 막 사다가 호주에서 사다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배가 들어오면 그냥 사재기를 하고서 그다음에 철강을 만들지 이 철강 원석을 갖다가 철광석을 사다가 철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잖아요. 이게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강 값이 올라간 거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죠? 대한민국에서 수익들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 석탄을 어디서 사와야 돼요? 중국이. 브라질 아니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 기름값이 또 얼마를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신 이걸 줄이자. 이걸 줄이고 그죠? 얘도 줄였으니까 얘도 줄이자. 그렇게 나오고 보조금 10% 주던 것도 없애버리자. 우리 돈이 너무 깨져서 정부 돈이 자, 줄이자.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어제 독자적으로 훔쳐온 거 아닙니다. 다
탁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아하 얘네들이 고전을 철강성 갖고 고로를 갖다 운영해서 철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만들지 못해. 그래서 또 아까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제철이 그 냉형 강판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네들이 둘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냉형판 어디 가서 니네 안 산다. 내가 싼 중국 거 사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제철은 더 힘들죠. 그죠? 또 100가지 수주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철강이 지금은 이제 별로 아니지만 올 연말 되부터는 더 힘들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후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배를 만드는데 야, 배 그 선가 올려줘. 도크도 찾고 철강값도 올라갔어. 배 2천억 안 돼. 2,300억 킬로. 아, 그럼 못 만들어. 아, 그럼 마음대로 해. 도크 꽉 찼으니까. 할래 안 할래? 해야지 뭐. 아쉬운데. 최근에 스펙주가 폭등하는데 관심 두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스펙이라는 게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스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알면 안 하는 거죠. 스펙이라는 게 원래 비상장 기업과 합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야. 일반 공모주 투자와는 달리 공모가가 2,000원으로 아주 정해져 있어요. 2,000원짜리 주식으로. 공모가가. 청약 증거금도 100% 내야 돼요. 원래 청약 증거금은 50%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스펙은 3년 안에 비상장 사와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스펙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죠. 만약 합병 후 주가가 스펙 합병 기준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스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 종목이 지금 합병에 대한 소식이 없는데도 급등해서 이상과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과열이다. 그냥 안 갔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또 누가 그저 큰 손들이 또 장난쳤으니까 그냥 확 올라가서 끌어올리는데 그런 거 안 만지는 게 좋죠. 저는 주식을 안 만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중국 주식. 아까 오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큰 소리라면 아직도 좀 기운이 좀 딸립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방송을 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컨디션이 살아나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주식 안 산다. 두 번째, 이건 아예 안 삽니다. 추천도 안 나고요. 두 번째가 뭐죠? 홀딩스, 지주사 잘 안 산다. 아주 안 사는 게 아니라 잘 안 산다. 차라리 홀딩스 사느니 그죠? 지주사 사느니 누구 사요? 차라리 개별 종목을 산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ETF 안 산다. 그죠? 네 번째 스펙 안 산다. 이런 거 안 삽니다. 창업 투자? 창업주들이요. 그거는 기업을 분석해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캐피탈 모르 창업 투자 이런 거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기업을 분석해죠. 근데 아까 네 가지 조건엔 저희는 잘 추천 안 합니다. 중국 주식은 믿을 만한 게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거의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저는 중국 주식 추천 안 합니다. 그죠? 상장 폐지 지금 SC 엔지니어링도 엔진 그룹도 난리 났잖아요. 그죠? 일부러 상장 폐지했다 어쩌다 그래서 난리 났고 중국 주식 우리나라에 와서 고선부터 중국 원양자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장 폐지됐잖아요. 뉴프라이드 중국 주식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죠. 재무 분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주식은 추천을 전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펙도 위험하니까 그런 거 만지지 않습니다. 홀딩스는 어쩌다 좋은 기업이 있을 때는 사지만 대체적으로 안 삽니다. ETF도 사는 것이 업종 섹터 지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섹터 지수를 이용한 섹터 지수는 ETF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전부 안 삽니다. 그냥 차라리 개별 종목을 사죠. 좋은 기업을.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걸 사야 되는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궁금하신 건 채팅창에 막 쓰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공간이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걸 많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뭐죠? 솔브레인 홀딩스 사느니 솔브레인을 사는 거죠. 이해가요? 홀딩스는 뭐 홀딩하라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못 따라오니까 지주사가 누구를요? 개별 종목의 수익을 대부분이 못 따라와요. 대한전선은 일단 뭐 기업이 인수를 했으니까 글쎄 뭐 지금 가고 있죠.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떤 괜찮은 회사가 인수를 했으니까 종목 진단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린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들고 가고 있어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났습니다. 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제대로 된 건설회사에서 인수했으니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DCM은 뭐 잘 가잖아요. 칼라 강판, 그렇죠? 칼라 강판 잘 가니까 뭐 들고 안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개인이 종목 분석할 때 어떤 걸 봐야 할까요? 개인 입장에서. 그죠? 당연히 종목 분석할 때 에? 어떤 걸 분석해야 돼요? 당연히 재무 분석을 먼저 봐야죠. 차트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트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기업이 종목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죠. 특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의 이익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 꾸준히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 뭐 매출액이 증가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가 부담이 커져서 매출액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변한다면 그 기업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전문가가 뭐 매출액만 증가하면 좋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왜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를 봐야지.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매출액 증가해서 괜찮았다고 이런 엉터리 진단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잘 내느냐 못 내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왜 존재하는 거죠?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존재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기업이 깡통이 안 나고 부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을 못 낸다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한 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그죠? 먼저 차트를 봤으니까 분석을 해보자. 살짜리인가 아닌가 보고 살짜리더라. 그럼 기업을 분석해서 괜찮다. 수급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얼마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죠? 앞으로의 그죠? 예상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다고. 지분은 그러면 얼마나 대주주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죠. 좋은 기업을 갔으니까 깡통 날 일도 없고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최소한 미니멈으로 다 제끼고 그죠? 딱 하나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느냐 아니냐 적자 기업이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영업이 흑자 전환으로 계속 흑자를 잘 내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업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고 가도 나는 하자가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풍산에 당하면 구리값이 올라가니까 당분간 더 가도 괜찮지 않을까. 동국제가 어디서 손절해? 왜 손절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싼데. 손절하려고 주식했나요?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주가를 가치 평가하면 아직 싸잖아요. 그럼 손절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10% 매수가 10%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요? 그런 엉터리들을 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10%가 빠지든 20% 빠지든 안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10% 빠졌다고 무조건 손절한다고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원칙이 그런 거예요. 절대 반대예요.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을 손절하면 수수료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손절한 금액 때문에 여러분의 종잣돈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 사이트에도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이트가 손절 얘기를 외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손절하는 주식을 샀으면 안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벌 때까지. 돈을 벌 때까지 업황이 안 좋냐? 정말 내가 부실 종목을 샀느냐? 그럴 때는 손절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종목이고 좋은 종목에 돈도 잘 번다. 그럼 주가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손절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다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죠? 그런 건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또 떨어질 때는 함부로 사서도 안 되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자기 원칙을 만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좋은 종목은 손절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장대 음봉 나왔다고 싸다고, 그죠? 물타기에서도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장대 음봉 났다고 사면 얘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칼라 강판인데, 네? 이렇게 떨어졌다고 손절해버리면 나는, 여기서 샀습니다. 모르고. 손절했으면 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다가 어떻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손절 안 했으면 지금 수익이잖아요. 아니 이게 떨어진다고 손절했으면 나는 뭐 이게 지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올라왔는데. 그냥 무조건 손절만 시키면 정답인 줄 알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 죽어요.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지. 좋은 기업이면 손절 안 하고 버팅겨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거나 먼저 10%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강의 들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있는 돈도 다 뺏깁니다. 시장에다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신다. 뭐 아마 손절하지 말라는 전문가는 아마 거의 꼽을거리요. 저 같은 사람은 손절 못하게 합니다. 아니 좋은 종목 사놓고 15% 빠졌다고 손절시켜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다 깨지는 거예요. 나 1,000만 원 들어가서 15% 빠지면 그죠? 1,000만 원이 150만 원 깨지는데 20% 빠졌으면 뭐 1,000만 원이면 얼마 200만 원 깨지는데 그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까? 그죠? 기다리면 이렇게 가는데 기다렸더니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대부분 손절하라고 그러죠.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저는 손절하는 이 삼성생명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손절하는 얘기 하면 함부로 망합니다. 삼성생명은 뭐 지금 뭐 보험회사가 조금 보험료가 2번이나 오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매물대에서 지금 옆으로 쓰고 있는데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다고 이게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은 아니다.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12년 동안 간 게 뭐 있어요. 12만 1,000원에 시작해 상장해갖고 지금까지 거기도 오지도 못했는데 이게 몇 년이에요. 그죠? 12년입니다. 괜히 좋은 기업을 갖다가 손절해가지고 손실나서 종잣돈 다 잃어버리고 꺼이꺼이 울지 말자. 그죠? 무료 방송은 근데 뭐 이리프님, 주륜이님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DL이 뭐예요? DL 저희 지주사네 이거. 우리는 안 사는데 DL.
그죠? 지주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문가가 지주사는 잘 안 산다. 그죠?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요.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 첫 번째가 바텀업 방식이 있고, 그죠? 그죠? 바텀업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탑다운 방식이 있죠. 그죠? 바텀업 방식이라는 전 종목을 2,400개를 그죠? 돌려서 보는 방법. 탑다운 방식은요. 그죠? 산업을 보고 산업이 어떤 업황이 살아나 있느냐, 그 업황을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죠? 종목 선택 방법이. 그 다음에 한세시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에이, 주가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올라가다 떨어지 이게 시세의 원리예요. 많이 수익 났으면 떨어져요. 그랬다가 또 나가고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배열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네. 저거 떨어져가지고 나 다 팔아야 되나 봐.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언젠가는 더 이상 소요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몇 년 보느시나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텐베거님 저도 몰라. 전기세도 도래하면 소요가 없어지겠죠? 당연하겠죠. 언제? 예, 2030년이면 내연기관차를 다 없애버린대요. 2030년. 그럼 석유가 없으면 화학 종목들이 하나도 없게, 여러분의 플라스틱 못 만들게, 그죠? 그래서 금방 없어지진 않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만 이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겠죠. 코롱인도 전망 궁금합니다. 코롱인도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옷장사가 지금 나가니까 같이 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스마트폰 필링까지 만드니까 잘 나가고 있던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수익 보고 오늘 남은 돈으로 담았어요. 정유화학 업종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화학이 꼭 필요하니까.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유화학 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장갑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죠? 옷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섬유는 다 화학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장갑도 다 화학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장갑을 필요로 하고 장갑이 없으면 치료도 못하고 그죠? 난리가 났죠. 그럼 장갑이 어떻게? 그럼 건설 현장에 장갑 더 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화학 업종과 관계되는 거죠. 그런데 끝났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끝났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너무 많은데 다 보기 힘든데 특별히 종목 선정해서 분석가 아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제가 전체로 2,400개를 돌리려면요. 돌려보려면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요. 여러분은 10시간에도 못 따요. 왜 그렇죠? 저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4시간이면 5시간이면 2,400개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거든요. 2,400개 볼 때. 그죠? 전체를 갖다가 관심 종목에다 넣고요. 전 종목을 넣고 딱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죠? 아유, 안 됐나? 전 종목을 동화약품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여길 딱 누르면 화살표로 그냥 때립니다. 이렇게. 아우, 경방이 잘 간다. 그죠? 네. 메리츠화지 안 된다. 홀딩스 떨어졌고, 하이트질러가 넘어가려고 그러네. 딱 보면요. 그죠? 하이트질러 우선주가 차트가 좋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 들어가야지. 그죠? 뭔가 분석 보더라. 저거 하이트질러가 괜찮은가? 경방이 더 좋은가? 이런 거 보면 그죠? 넘어가면 돼요. 유한양이 아유 안 가네.
우선주, CJ 대한통운, 신라홀딩스, 하이트홀딩스, 두산 잘 간다. 두산 우선주. 아, 이건 얼마나 빨리 봐요? 그죠? 어우, 진짜 빨리 보는데, 그죠? 이걸 다 볼 수 있으면 기아 박스권이다. 그죠? 노루홀딩스, 손해보험, 그죠? 롯데 손해보험, 아이고, 오늘 반등해서 좋다고 또, 그죠? 아이고, 이쁘게 먹었다고. 대원강업 좋네. 중앙에너비, 조선, 그죠? 어떤 종목이 좋은가요? 가원조선 뻥 나갔네. 아유, 저거 아울라. 저절로 알게 된대요. 그죠? 저절로. 자, 좋은 종목. 좋은 종목들인데 차트 자주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초주린이 방송 감사합니다. 내수 경기가 풀리면 코나 아이는 어떨까요? DLE 디펜스님. 저분은 왜 저보고 교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죠? 왜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교수가 아니고 그냥 전문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수경이 풀리면 코나 아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거예요? 단말기? 예.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으니까 스마트 카드 지난번에 스마트 저기하고 똑같은 건데 코나 이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스마트 뭐죠? 바이오 스마트하고 헷갈린다. 이거 버스 카드 칩이잖아요. 얘는 아직 못 나갔는데 코나 얘는 나가네요. 또 저 주린이를 위한 위침이 항상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그죠? 물타기 하다 손해본 한 명입니다. 절대 물타기 안 합니다. 그죠? 당연히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인데 이제 배움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님 감사합니다. 고수님 묵다가 상하시겠어요. 비타민 D 스포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심자에게 마음의 답장. 그 다음에 좋은 기억은 끝까지. 김정은? 야, 가만히 있어봐.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부터 ST팜. ST팜은 이번에 일단 백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동국, 좋은 기업. 저도 마이너스 10표 안심하고 기다립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찾는 방법이 궁금하다. 그건 유료 방송이에요. 자이언트 스텝. 글쎄, 아직은 이게 차트가, 이게 메타버스. 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 여기 떨어지질 않고 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100일 조정 3일 상승. 100일 조정에 3일 상승. 아직 3일 상승 안 나왔는데요. 그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가 이익에 비해서 고평가라고 하던데 아직 더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익에 비해서 고평가죠. 그죠? 왜? 이익을 지금 못 냈으니까. 그죠? 이제 골드핸드님 안 들어오셔도 되는 자리에 늦게 왔어요. 세준만 안 들어와도 돼. 이건 무료 방송이니까 그냥 소통하는 공간으로다가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유료 방송이 아니라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오늘 그죠 목요일 날 방송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는 조선주가 멀리 봐야죠.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죠? 그것이 당연히 지금 아마 결정적인 역할은 아마 카타르 수주가 오면서 최소한 45척 이상이니까 그러면서 내년부터 더 좋아진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실적 나온 거는 당연히 그죠? 실적 나온 건 작년에 수주 받은 거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그거를 따진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뭐 주식 사지 말아야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못 사고 쩔쩔매고 그죠? 올라가는 거 쳐다만 봤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사지 못하고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사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것만 쳐다만 봤지 뭐. 돈이 안 됐잖아.
우리 유료원들은 사갖고 와서 수십 프로씩 들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죠? 자, 건설주 담고 싶은데 손목 선택이 힘들어요. 그죠? 제가 방송 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종목 선택 어떻게 하라. 종목들 다 설명해 줬으니까. 추천하고 싶은 종목도 라방에 가서 다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라방에 가서 얘기했는데 라방에 가서 그죠? 뭐 사라고. 그 다음에 뭐 신도시가 이거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건설주들이 뭐 신고가 나와서 가는 것이 어디에서 현대미포 고평가라고 했나요? 금호석유 불타기 했어요.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대. 네, 유료방 오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죠? 또 LGU 플러스 어느 방에서 고온대목표 고평가라고 했나요? 아직 갈 길이 멀. 고평가가 그러면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가만히 들고 간다 생각해야지. 그죠? 예. 오늘 좀 조정했다고 그래서 고평가니까 이제 폭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LGU 플러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기 삼통신이 조금은 가고 있죠.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저도 가끔씩 그 전문가가 뭐 그죠? 부장이라 그러든가 뭐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러면 돈 못 버는 거지 뭐. 현대미포조선 갈 때 그냥 손가락만 빠는 거지 뭐. 그죠? 저는 이미 작년부터 사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작년 6월부터요. 계속 사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갖고 나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수익 났는데 이걸 뭐 안 간다고요? 그죠?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매물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매물대 또 넘어가면 또 가겠죠.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내년까지 들고 간다면 살 수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사. 그러면 전부 고평가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럼 애처음 매면 더 고평가게? 그죠? 그러면 애처음 다 팔고 어디로 갈 건데? 바닥에 있는 종목은 네가 사나? 그죠? 예. 누가 와가지고 카카오 끝이라고 그래서 이제 폭락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폭락이요? 글쎄 더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더 올라가 버렸죠. 애체매면 가치 평가로 뭐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멀었어요. 제가 틀릴지 그 사람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틀렸어요. 아직도 가야 돼요. 그죠? 왜? 싸거든.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거든.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생각하면 거의 1800%가 올라왔죠. 그런데 가치로 평가하면 아직도 싸요. 솔루엠, 네. 안트로지에는 잘 모르겠고, AD칩스는 뭐 반도체 부족하니까 또 나가겠죠. 그죠? 오늘 또 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AD칩스? 이건 아닌데. 저는 이건 산 종목이 아닌데. 얘는 조금 좀, 뭐죠? 비메모리 반도체로다가 또 한참, 얘는, 그죠? 제가 추천한 종목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그죠? 어려워서 그냥 폭락해버렸네. 모르겠습니다. 얘는 유상증자했어요?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걸 보시면, 그죠? 영업이익을 못 내서 굉장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나오니까 팍 떨어뜨렸겠지, 뭐. 아이고. 저희는 이런 거,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면 안 사요. 추천도 안 나가고. 유상증자 결정. 6월 2일 날, AD칩스 어제. 그러니까 그냥 팍 떨어뜨렸구만. 아유. 나 돈 없어. 종이장자 쓰면 해야 되겠어.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나?
나 종이 장사 좀 해야 되겠어. 돈이 사업하려니까 돈이 부족해. 니네 돈 좀 빌려줘라. 그게 뭐예요? 유상증자 주주배정이에요? 좋은 종목 많은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가격은 얼마냐? 신주인수권 가격 일주당 액면가액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을 늘리겠다. 운영 자금이 아니라 시설 자금을 늘리겠대요. 신주 발행 가액이 예정 발행 가액 915원. 아휴. 아, 주가가 얼마인데 915원, 15원이래. 아휴, 참, 별로 좋지도 않아. 그죠?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히. 그죠? 저희가 사지 않은 종목이라서. 이거 많이 그죠? 무슨 클럽에서 이거 추천해갖고 난리 났죠? 딸 이사시키고 내려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어딜 내려가? 그죠? 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죠? 이거 종목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솔루엠, 그죠? 신규 상장 종목이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주 맥주 모릅니다. 제주 맥주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시장에서 여기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천도 안 하고요. 방송 듣고 뭐 샀대. 저분은 방송 듣고 뭐 샀대. 그래서 분할 매수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올라가는 것 쳐다만 보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 자, 좋은 종목 들고 있는 사람이 존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동아건설 아직도 살아있나요? 그죠? 동아건설 살아있어요? 그죠? 동아건설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 LG와 저기 애널리스트가 뭐 고평가다 어쩌다 뭐 그래갖고 그거 터지게 만들고 아이 참 아직 못됐어. 그죠? 애널리스트가 못됐어 진짜. 그죠? 못됐죠. 아, 좋은 기업이 아직 가야지 뭐 그죠? 근데 차트가 지금 무너지는 자리는 해요. 근데 화학이 워낙 돈을 잘 벌어서 차트가 무너지는 자리 만들고 있는데 고점을 낮추면서 자, 뭐 이거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차트상으로는 좋지 않네. 그죠? 그다음에 유상증자 공지 나오고 에휴 그러니까요. 900 얼마로다가 참 안 사자니 그렇고 사자니 그렇고 그거 안 들어가도 되는데 3년 연속 적자 기업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굳이 들어가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정보도 떨어지면 힘든데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분석을 안 하죠? 추천주인가요? AD칩스 추천주예요? 그죠? 돈도 못 버는 기업 안 가면 어때요? 급등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전문가님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그냥 깨먹고 너무 싸잖아요. 1,000원짜리 주식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지. 그죠?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건데 저는 추천주가 아니죠. 그런 추천도 안 해요. 그런 거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추천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그런 걸 추천해요. 그죠? 예. 철강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가야 되겠죠. 철강 종목들은 다
세아비스틸, 현대제철, 그 다음에 대한제강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철근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다. 아직도 그죠? 초심자만 아니면 퇴근하신대. 잘 퇴근하시고요. 누구야? 옆구리 찌르는 사람이. 그죠? 야, 좀 물어봐줘. 빨리. 아, 빨리 급해.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네가 유료 회원이니까 좀 물어봐줘. 아, 잘 가는데 절 들고 가면 되지. 뭘 걱정이에요, 그렇게. 그죠? 잘 가잖아요. 아, 우린 샀는데. 그럼 얘기할까? 그잖아. 아, 우리 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뭔 종목이야, 이거? 가죽 종목이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뭘 가는 놈을 갖다 걱정을 해. 그죠? 안 가는 놈을 걱정해야지. 가는 놈을 왜 걱정해? 별 걱정을 다 해. 그죠? 예. 가는 놈을 계속 친구가 그것도 물어보래요. 아, 이놈은 그저 급등 나갔다 떨어졌다, 급등 나갔다 떨어졌다 이러니까 아주 골치 아파. 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실적이 상당히 이번에 진단 키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진단 키트는 이제 맛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번 실적으로 작년 실적으로 끝났지. 진단 키트가 뭐 더 가겠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 시즌도 그래서 날려버린 거예요. 시즌 끝났다. 진단 키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진단 키트 끝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저가 깰라 그러네. 자,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죠? 예. 자, 시간이 적고 벌써 다 됐는데 친구가 가온 미디어 봐달래요. 가온 미디어. 아,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그렇게 이걸 분석해 보면 아는데, 그죠? 분석해 봐야 돼. 그 차트도 갈고 있고, 그죠? 가고 있고, 뭔 걱정이에요? 안 가는 게 걱정이지 가는 놈을 왜 걱정해? 그죠? 실적도 이번에 상당히 좋고 가고 있는데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적도. 그럼 뭐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성장 기업 주주는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죠. 그죠? 예. 성장 기업 주주. 옛날에 상당히 어려워서 자산 재평가를 했죠. 예. 자산주라 그래서 봉화마을 자산주를 갖다가 이때 엄청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얘가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던데요. 권리락, 액면 분할, 권리락. 이걸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면 죽는다고 그러겠죠. 아, 전문가님 난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 죽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조정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주사잖아요. 그죠? 성창기업 지주. 그죠? 이게 앞으로 더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합한 그 다음에 이게 그 건설 투자로다가 합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3기 신도시 들어가면. 그죠? 지금 그래서 미리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죠? 떨어질 땐 사는 거 아니다.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자, 어쨌든 종목을 다 봐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말씀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참 어렵습니다. 그죠? 뭐 철강은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철강 종목 들고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조정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잘 들고 가야 되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철강이. 계속해서 철강 값을 올리니까 그 사람들 이번에 1분기도 실적 상당히 좋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조정받고 가야 되겠죠. 그러게 조정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조정받고 가야지. 그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법은 없어요. 다 조정하고 또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이게 뭐다? 시세의 원리다. 그러면 되겠죠. 시세의 원리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종목 진단을 좀 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종목 진단을 지금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전혀 안 부르고 그냥 업황, 그 다음에 종목 일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조정은 싫어. 내가 사면 늘 올라가야 돼. 내가 사면 늘 조정이다? 그거는 뭐죠? 내가 사는 방법을 잘못한 거지. 그죠? 내가 사는 방법을 잘못 택한 거예요. 알바비 좀 벌려다가 단타하니까 손해만, 그러니까 단타하지 말고 좋은 종목 사요. 여윳돈이 생긴 경우 보유 종목을 더 담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겠죠.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더 사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고. 예? 그죠? 업황만 알아도 기다림이 덜 힘들 텐데 그걸 이제 유료방에서 배우는 거죠. 예. 그죠? 유료방에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주도주로 나가다. 자, 지금은 이제 건설주가 주도주 나가니까 잘 들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하나 잡았다 그러면 악착같이 들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원래는 차트를 안 봐주게 돼 있는 건데 오늘 차트까지 좋아지겠죠. 그죠? 예. 편안한 투자하시고요. 좋은 기업은 반드시 책을 읽으세요. 메리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 이 정도는 책을 읽어야 돼. 그리고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하는 배운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봐도 돼요. 꼭 책 사서 보자.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